자, 기본서 150페이지 제3절 등계 효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등계 효력입니다. 등계 효력과 관련돼서 요 효력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물권적 효력이라는 겁니다. 등계 효력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3개짜리고요. 그러면 효력과 관련돼서 물권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전국 등기. 그래서 이걸 본등기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대해서 물권적 효력을 장차 예비, 보전하는 게 있죠. 예비. 대표적으로 이제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가등기는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가 돼요. 별표가 5개짜리가 됩니다. 자, 지금 보려고 그러는 게 대표적으로 전국 등기, 즉 본등기 효력을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1번에 전국 등기 효력, 본등기 효력, 1번에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 자, 물권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 이미 배웠어요. 자, 세 가지를 꼭 암기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접수시기라는 게 있어. 접수시기는 저장할 때죠.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는 할 때, 접수할 때.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완료 시기는 교합한 때라고 그랬죠. 여기서 T과 관련돼서 효력 발생 시기,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 줄쳐놓고요.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밑줄을 딱 그어놓고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대항적 효력이 있네요. 대항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이미 배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 대표적으로 한매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임의적 기록사항. 대표적으로 이제 꼭 기억해 둘 것, 채권, 담보권과 관련돼서. 자, 여기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거. 채권 담보권은 지문으로서 채권 담보권도 등기 능력이 있다. 요 정도.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요거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신탁 등기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차권, 한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사항, 채권 담보권은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이게 바로 대표적인 모선적 효력이다. 대항적 효력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자,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 기초 방식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법학에서 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참고용으로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마친이에요. 마친. 바로 같은이라는 겁니다. 같은.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준이라는 것은 가름이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의제라고 이미 강의를 들었고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노가 되겠죠.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이꼴, 그래서 적이라는 거예요. 적. 그래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등기가 10년이야. 등기가 10년이고 대표적으로 자주예요. 자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타주. 소유의사가 없는 점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온의 반대말이 있어요. 평온의 반대말은 강폭이 됩니다. 자, 공연이죠. 공연의 반대말은 음비가 돼. 그래서 선의의 반대말은 악의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과실까지 요건을 갖춘다. 그러면 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은 추정됩니다.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장을 해요. 그러면 무과실과 관련돼서 무과실은 자, 선의 추정 규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판례는 본인 스스로 입장을 해야 되고 아니다. 학설은 선의가 하는데 무과실도 따라가야 된다. 무과실도 추정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무과실과 관련돼서 27회 무과실은 법적으로 추정받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네. 여기에서 이제 점유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점유.
그러면 점유 10년. 자, 점유 10년과 등기 10년은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점유 10년을 등기 10년에 가름은 해줄 수 있다고. 가름, 의제, 간주, 노가 되죠. 내가 가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에 가로지우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기간에 단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노, 적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 준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법률적 행위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 3번에 점유적 효력이 있네. 자,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자, 세 번째 줄, 등기가 마침 동그라미잖아요. 동산의 점유 취득시와 점유와 같은 동그라미. 그래서 적이죠.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써줘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와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점유적 효력이 있다.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네. 자,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부 한번 생각해봐요. 표제부는 표시 번호죠. 가구는 또 까먹었다. 갑순이라고 그랬잖아. 갑순이. 가구는 순위 번호죠. 얼구는 뭐의 소유권 이의 권리로서 얼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구하고 가구의 다툼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거는 순위 번호죠. 얼구하고 얼구의 다툼이 벌어진다. 순위 번호죠. 그러면 같은 구 순위 번호라는 거네요. 자, 가구하고 얼구는 다른 거죠. 다른 거는 무슨 번호? 바로 접수 번호에 따라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특히 자, 150페이지 니은과 관련돼서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결되고요. 우리가 이제 151페이지와 관련돼서 한 개 연결해 둘 게 있어요. 자, 우리 집합 건물 이렇게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대지권 등기가 돼.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등기는 대표적으로 집합 건물. 자, 건물 하단부에 이루어지죠. 한동 건물 표시, 하단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의 뭐예요? 대지권 표시. 그게 바로 대지권 등기가 됩니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서 출발했네요. 자, 요렇게 묶어주는 게 바로 대지권 뜻의 등기가 돼요.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토지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토지. 자,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가 4개가 있어요. 그 전초전으로서 2개 꼭 기억해둬야 돼. 대지권 등기는 우리가 건물이에요. 건물, 표제부.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청이고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 검표신주, 다시 검표신주, 다시 검표신주. 대지권 뜻은 대지권 뜻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토지. 그래서 토지, 해당구. 그래서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토해직주라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입니다. 대지권 뜻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토지야. 여기는 건물이고 여기는 토지니까 다른 구조. 그래서 대표적으로 순위 번호가 아니라 바로 접수 번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151페이지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가 나와 있네. 앞에는 구분 건물, 건물 동그라미.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건물이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등지 중,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준은 접수 번호여야 한다. 그래서 대접. 이해가 됐으면 이제 대접, 속전속결로 해결해 둬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의미를 잡아두시라는 거. 자, 후등기 저지력과 형식적 확정력. 자, A가 등기됐어요. A라는 사람이 등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설사 무효인 등기라도 일단 A집이라고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게 되고 언제까지? 말소되기 전까지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B가 지 아무리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돼야 안 돼요. 등기 안 되죠.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대표적으로 이게
후등기 저지력가 대표적인 형식적 학정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옆에다가 이제 두 개를 딱 잡아서 대표적으로 이중 전세권. 전세권 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전세권 설정 등기 그 범위 내에서 전세권은 다시 설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가 가끔 헷갈리는 겁니다. 전세권을 제3자한테 넘겨줄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전전세가 돼. 그러면 이중 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자, 이중지상권. 나무에 나무 못 심어요. 지상권 후에 지상권은 다시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중전세권, 이중지상권은 후등기 저지력이고,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중전세권과 이중지상권은 왜 안 되느냐? 배타적인 용인 물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이중전세권, 이중지상권에 대해서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째네. 자,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요거는 자, 별표 따로 3개를 해놓으세요.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워낙 중요합니다. 자,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일단 추측이에요. 추측입니다. 추측.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자, 추정받아요. 자,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하냐?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된다. 그래서 반대 당사자 입증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추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추측이죠. 그래서 우리 표제부 등기. 이 표제부 등기는 사실이죠. 그럼 추정력을 줄 필요 없다.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전국 등기죠. 가등기 효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판례입니다. 판례. 자,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할 뿐이죠.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해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6번째,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7번째는 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 추정, 반대 당사자 입장, 그 다음에 표제부 X, 가등기 X, 판례가 인정하고 학설가 인정하고 있다. 명문 규정이었고, 실체 관계도 미치고, 절차 관계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 우리 특히 자,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을 해요. 그래서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입증 책임. 우리 법학에서 입증 책임, 이거는 변호사 밥그릇이 됩니다. 그러면 입증 책임을 어떻게 갈 건가?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1단계. 자, 2단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있어요. 자, 1단계는 뭐냐? 누가 유리한가를 봐라. 그러면 유리한 쪽이 입증하게 돼요. 그래서 유리한 쪽이 입증. 그래서 유리한 쪽이 입증하게 되고요. 자, 2단계에 대해서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문구대로 입증하라. 이런 의미를 정리해 두시고요. 3단계는 추정받아요. 추정받으면 자,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무효를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요. 그러면 입증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단계 유리한 쪽이 입증하고,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핵심 다지기 우리 한번 151페이지 기본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뢰가 보호되는 정도에 따른 종류, 추정력. 신뢰가 보호되나 반대 증거에서 깨어진다. 간주력이라는 것은 자, 신뢰가 보호되나 반대 증거가 있고 그 증거로부터 판결이 선고되면 깨어지는 게 바로 간주 규정이 되죠. 자, 공신력이라는 것은 신자는 믿을 신자죠. 비록 등기부의 상해 권리 등의 진상한 권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 내용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한 내용대로 보호되나 우리 대표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불인정하죠. 그래서 추정력, 간주력, 그 다음에 공신력 세 가지를 한번 참고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이게 바로 등기의 추정력이 돼요. 자, 근거는 자, 명문 규정은 없어요. 학설 판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죠. 뒷장을 넘기면 참 많을 겁니다.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 그래서 저기 153페이지 봐봐요.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도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등기의 추정력 성질은 동사가 판례는 해석상 법률상의 추정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지, 즉 표제부 줄 쳐놓으세요.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력에 해당돼요. 그럼 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적법한 추정력이 인정돼요. 임차권입니다. 자,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차권에 대해서 적법성은 추정한다.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란 권리야. 권리라는 것은 실체관계야. 그러면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은 미친다라는 겁니다. 등기의 추정력과 반대되는 증거에 의해서 상대방은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므로 그 입증 책임을 주장자에게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1단계 유리한 쪽이 입증하고 2단계는 자,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자, 152페이지 너무 자, 여백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딱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등기의 추정력. 자,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 달라요. 전부 다른 내용입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 이러면 바로 요거는 자,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추정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점유라는 것은 점유의 추정력. 이거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민법 200조의 추정력. 이게 바로 민법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민법 규정이 있죠. 민법 245조 바로 이 항이 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등기부 취득시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은 다르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딱 한번 정리해 두시라는 거. 자, 153페이지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있죠. 오늘 우리가 나중에 따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특강 우리가 이제 공시법령도 우리 1차 민법학교는 특강하듯이 우리 2차 과목도 특강하게 되면 그때 등기의 추정력들 주로 별표 3개, 별표 5개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는 그래도 기본서는 기본이 돼야 돼. 그래서 기본서를 한번 적어도 최소한 뭐 1회독 이상은 우리가 기본서는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화이팅! 자, 또 저기 졸고 있네요. 자, 힘내시고요. 자, 153페이지를 넘겨서. 자, 그러면 추정적 범위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7번입니다. 자, 공신력 부정과 관련돼서, 자, 추정력의 범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거기 6번과 관련돼서 거기 이제 박스가 딱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그게 이제 정리. 그래서 밑에 약간 샜네요. 자, 7번에 대해서 이제 공신력 부정, 요게 나오네요. 자, 공신력 불인정과 관련돼서. 자, 공신력 인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구분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 을이 있습니다. 갑의 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을 병의 관계. 이렇게 한번 보자고. 자, 갑이 TV가 한 대 있어요. TV. 그래서 을과 병의 관계. 이걸 한번 샘플을 잡아보자고. 자, 갑에 대해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대차를 해줬는데 자기 집이냐 뭐에 등기하고,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서류만 거대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로 이제 등기를 딱 하고 자기 집이냐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병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래서 설사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바로 뭐냐? 그 거래한 점 보호예요. 그러면 요거는 진정한 소유자 보호라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신력을 불인정하게 되면 진정한 소유자는 보호되나 거래 안전을 희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동산이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불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TV가 있어요. TV가 을한테 사용대차를 해줬더니 자기 TV냥 병한테 팔았어요. 병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보호받고 이 사람은 희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시킨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시키고 거래 안전을 보호했다라는 게 장점이 되네. 그러면 TV는 대표적으로 동산이어야 돼. 동산.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불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신력을 불인정하게 되면 거래 안전은 희생하고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게 장점이 되고요. 자,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동산은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게 공신력 인정의 바로 장단점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권리자, 저 사람 우권리자. 그럼 병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병은 누구한테 취득했죠? 대표적으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자, 무권리자로 취득이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 대표적으로 이게 선의 취득이 된다. 선의 취득.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선의 취득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사람은 네, 무권리자. 이 사람은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양도인이 되고,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양수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선의 취득이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밝혔으니까 취득 이렇게 되네. 자, TV는 동산이 부동산이 동산이죠. 그러면 동산에 대해서 자 인정이 된다라는 거네. 일단 자 등기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는 동산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동산에 대해서 인정이 되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취득이죠. 취득이라는 것은 점유가 승계되어야 돼. 그러면 자, 준점유. 준이라는 것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면 자, 전 점유는 선의 취득에 준용될 수 없다라는 거. 논리가 이렇게 성립이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점유 계정이죠. TV를 이 사람이 팔았다가 다시 구워가는 거. 점유가 원위치가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점유 취득, 점유 계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네 번째, 유한 거래행위여야 돼. 그래서 유한 거래행위. 자, 선의 취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예요. 유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자, 상속에 대해서 상속은 거래행위가 없죠. 그러면 상속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표적으로 포괄승계가 되네요. 포괄승계는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의 취득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107조가 있어요. 107조. 자, 108조가 있고요. 108조. 바로 109조가 있네요. 109조. 110조. 민법 조문입니다. 107조는 자, BURR 무선이 돼요. BURR 무선. 자, 108조는 통정 무선이 됩니다. 통정 무선. 자, 109조는 내중착. 내중착. 그래서 중무선이 됩니다. 자, 중무. 자, 사강치선이 돼. 사강치선. 그렇죠. 자, BURR 무선. 그러면 비진이 어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무효로 한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네요. 그러면 상대적 무효가 되죠.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하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무효로 하죠. 상대적 보호가 됐죠. 그래서 상대적 무효가 되네.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으나 중대한 가실이 없다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으나 그러면 상대방이 자 제3자의 경우 상대방이 알할치 선이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상대적 취소. 이거는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이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요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라고 생각해봐요. 제3자라면 선의 사람은 특별히 국가가 요걸 거래를 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민법 107조, 민법 108조, 민법 109조, 민법 110조 그러면 BURR 무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바로 공신력에 의한 보호는 아니다. 공신력에 의한 보호는 아니다. 바로 국가가 바로 거래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명의신탁에서 여기 한번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등기를 명의신탁합니다. 이 사람은 신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갑이 되고요.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을이 되죠. 거기하로 제3자 대평한테 팔아서요. 제3자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선의자는 왜 보호하느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악의자는 왜 보호하느냐? 바로 악의자는 명의신탁을 강력하게 건절하기 위해서. 그러면 명의신탁에서 선의의 제3자는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이러면 터져요. 공신력의 보호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국가가 특별히 뭘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 대리가 있네요. 우리 민법 표현 대리가 있죠. 민법 124조. 우리의 강의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대표적으로 표현 대리가 있어요. 표현 대리는 125조 대리권 소매류의 표현 대리, 그 다음에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가 125조가 되죠. 126조 표현 대리는 바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125조는 대리권 소매류의 표현 대리가 되겠죠. 표현 대리라는 것은 요 표라는 거예요. 표라는 것은 표시죠. 표시는 누가 믿어요? 자, 상대방이 믿었죠. 자, 권리애가를 믿은 상대방은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면 표현 대리는 대표적으로 공신력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신력의 대학장을 골라라. 대표적인 표현 대리가 되겠습니다. 표현 대리는 결론적으로 누굴 보호해준다?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자, 공신력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이 쫙 되네요.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와서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공시력입니다. 자, 공시력이 뭐냐? 시자가 보이시자죠. 자, 부동산은 그러면 뭘로서 보여주냐? 등기로서. 동사는 대표적으로 힌트로서 보여주죠. 그러면 자, 부동산과 동사는 둘 다 공시력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공신력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절대 불인정되고 있죠.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요. 자, 공신력을 불인정하게 되면 진짜한 소유자는 보호되나 장점.
거래 안전을 희생시키고, 동산에 대해서는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시키고 거래 안전을 보호해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취득이다? 선의 취득이 됩니다. 공신력 불인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인정한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기본서로 가서 기본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공신력 부정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를 신뢰 동그라미,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에 대하는 실체관계가 있는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 이게 공신력이죠. 자, 공신력과 관련돼서 공신력 부정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전국 등기의 효력, 요걸 우리가 한번 봐야죠. 그러면 첫 번째, 자,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물건 변동적 효력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본다면, 자, 물건 변동적 효력. 몇 페이지로 우리가 갑니까? 자, 150페이지죠. 자, 물건 변동적 효력. 두 번째는, 자, 대항적 효력이 있었죠. 세 번째는 점유적 효력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추정적 효력, 공신력이 불인정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등기 효력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AB 등기는 가등기가 있어. 가등기 효력. 자,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4페이지 AB 등기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AB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순위 보존적 효력.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비교를 해줄 게 있어요. 자, 가등기라는 게 있고요. 가등기. 자,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가등기는 우리가 이제 기둥을 세워놓으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순위 보존적 효력, 순위 보존.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처분. 자, 그 다음에, 자, 물건적 효력이 있죠. 자, 가등기는 순위 보존, 그래서 처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자, 물건적 효력을 뭐하기 위해서? 절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차 발생. 자, 담보 가등기입니다. 자, 담보 가등기는 대표적으로 변칙 담보예요. 변칙 담보로서 이거는 소유권 제한 범위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범위, 소유권 이전 범위를 이용한 겁니다. 이전 범위를 이용하게 되네. 자, 담보죠. 담보라는 것은 뭐냐? 특징은 경매 청구권이에요. 경매 청구권 특징이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 대표적으로 뭐냐? 이게 바로 실체법상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체법상 효력. 자, 실체법상 효력이 됩니다. 자, 일반 가등기는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비교해 봐야죠. 일반 가등기는 소유권이면 가구에 기록되고요. 가구. 소유권 이에 걸리면 얼구에 기록하게 됩니다. 자,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가구에 기록하게 되고요. 자, 일반 가등기는 대표적으로 명의신탁의 적용 권리가 됩니다. 자,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했죠. 명의가 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대표적으로 명의신탁의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가등기는 순위 보존, 처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담보 그러면 경매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가구에 기록되고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가등기와 관련돼서 항상 일반 가등기로 나와 있는지 담보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가구에 기록되는 것. 그러면 이거는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실체 관계를 따지자라는 게 팔레이타도이고 얼구에 기록된 것은 이거는 일반 가등기가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 두 개 지문이 우리 종종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죠. 자, 여기 이 두 개 지문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가등기 권리자, 일반 가등기죠. 오늘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가등기 앞에 담보가 있네. 담보를 툭 치면 경매가 나오죠. 경매 청구권 그러면 대표적으로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맞네요. 그래서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비교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154페이지 2번 예비 등기 효력 나와 있죠. 가등기 효력 여기 나와 있고요. 본등기 효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55페이지 한번 보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은 갖지 아니하고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격려하기까지는 마찬가지므로 증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말소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3번의 담보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는 자, 우리가 가담법에 적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대표적으로 변칙 담보야. 소유권 이전 법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1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경매 청구권, 실체법상 효력 요걸 딱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가등기로 되어 있는지 담보 가등기로 되어 있는지 꼭 한번 구분하면서 책을 읽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전국 등기, 본등기 효력 쭉 생각이 나야 되고요. 예비 등기, 다등기,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다르다.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스스로를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형님들. 자, 피곤한데 그 무거운 우리 제일 세상에서 무거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눈꺼풀입니다. 그 무거운 눈꺼풀을 가지고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들은 아마 다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험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저는 시험 보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도록 늘 힘써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령 구합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